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경영 전략의 두 번째 전략 수립에서 기출 변형 문제 여러분 교재 중심으로 123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123번은 사실 경영 전략 파트가 맞기는 한데요. 사실 엄밀하게 요거 파트를 조금 나누자면 경영학의 사실 역사 쪽에 조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 거점 이론이라는 건데요. 요거에 어쨌든 자원이라는 게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 전략에서도 심심치 않게 문제로 나온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배치를 해봤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123번 자원 거점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자원의 특성이 아닌 거. 자, 여러분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우리 자원 거점 이론에서요.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경쟁 우위를 가진 자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자원의 특성. 그래요. 요거 지금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자원의 특성을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인. 여기에 뭐냐면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자원의 특성이 네 가지 특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VRIN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V가 뭐냐면요. value예요. 뭡니까? 그래요. 어떤 자원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냐? 그럼 바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원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 R은 뭐냐면요. rare예요. rare. rare가 뭡니까? 그렇죠. 희소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고 해도 희소하지 않으면 희소하지 않으면 그런 자원은 경쟁 우위를 갖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다음 세 번째, I는 뭐냐면요. 이거는 inimitable입니다. inimittable. 그게 뭡니까? 그래요. 모방 불가능. 모방이 불가능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N은 뭐냐면요. non-substitutable이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뭡니까? 한번 봅시다.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 가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희소해야 되고요. 세 번째 모방이 불가능해야 되고요. 네 번째 그 자원이 다른 자원으로 대체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무슨 이론입니까? 그게 바로 자원 거점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브린이라고 그래요. 브린. 오케이. 그래서 뭐 답은 쉽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아닌 거 찾는 거는 2번이죠. intangible이라는 건 무형의 자원이라는 게 속하지 않습니다. 같이 value, 그 다음에 희소성, rare,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 이거는 non-substitutable, 그 다음에 마지막 모방이 불가능한 거. 이거는 지금 여기는 non 되어 있지만 어떤 책은 in이라고도 합니다. inimitable. 그래서 이것도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4번 들어가 볼게요.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에 내놓는 마케팅 과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자주 했네요. 뭡니까? 엔소프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죠. 엔소프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살짝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좀 코가 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정말 좀 죄송합니다. 약간 요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신시장, 여기는 기존 제품, 그리고 여기는 신제품.
요렇게 하죠. 자, 이랬을 때 엔서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서 더욱더 마켓 쉐어를 확대해 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서 시장을 확대해 가는 거. 요걸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제품 개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는 거. 요걸 뭐라고 합니까? 요거 그렇죠. 요거를 시장 개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쵸? 마지막으로 신제품으로 신시장 가는 게 뭡니까? 요게 다각화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요. 그럼 볼게요. 자, 문제 보면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거래요. 자, 해봅시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거 뭡니까? 오케이, 다각화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나머지 내용은 여기 있는 것들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25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5번. 기업의 성장 전략에는 후방 통합, 전방 통합, 다각화 전략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잠깐만요. 자, 볼게요.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가 있다고 할게요. 생산. 자, 생산하는 단계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원재료를 투입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제품을 유통해야겠죠. 요런 단계예요. 결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냐? 생산의 과정,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생산하는 곳을 기준으로 자, 보세요. 제품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생산의 기준으로 뒤쪽 부분을 합치는 거. 자, 제품을 조립하는 회사가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를 통합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기준점으로 D로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후방 통합. 그 다음 생산의 기준으로 앞쪽 단계 걸 통합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전방 통합.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하는 김에. 자,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수직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 두 개는 수직적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다각화 전략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각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관련 다각화와 그 다음에 비관련 다각화가 있습니다. 그쵸? 관련 다각화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IT와 유사한 제품 쪽에 사업을 확장하는 거. 그게 뭐냐?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는 삼성전자가 IT 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식품 산업으로 확장해 가는 거. 그게 비관련 다각화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가 반도체 장비 제조업에 진출하는 것은 수직적 통합 전략이다.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장비 제조업에 진출하는 거. 자, 그럼 볼게요. 반도체를 제조해서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이 제조할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장비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장비가 먼저 있고 요게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뒤쪽 공정을 합친 거니까 뭡니까? 후방 통합입니다. 근데 후방 통합 전략은 뭐래요? 그쵸. 수직적 통합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자, 2번. 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가 컴퓨터 제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전방 통합이다. 그렇네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요 제품에 들어가는 컴퓨터 회사를 통합하는 거 뭡니까? 요걸 기준으로 앞쪽 단계니까 전방 통합 맞죠? 오케이, 이것도 맞네요. 3번 철강 제련 업체가 영화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관련 다각화다. 아니죠. 철강 회사가 영화라는 아주 다른 산업에 진출하는 거니까 다각화는 맞지만 뭡니까? 그렇죠. 비관련 다각화입니다. 관련 다각화가 아니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오토바이 제조업체가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오케이. 같은 엔진이 들어가는 오토바이 엔진을 가지고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관련 다각화가 맞겠네요. 그렇죠? 5번에 사업 다각화의 목적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랑 플러스 또 하나 뭐 있냐면요. 비관련 다각화의 목적은 위험 분산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6번 한번 들어가 보죠. 126번. 한 기업이 다른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다각화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지금 좀 전에 했던 거랑 아까 제가 마지막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게 나오네요. 자, 기업이 이러한 다각화를 추진하는 목적, 동기라고 볼 수 없는 거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다각화를 합니까? 이랬을 때 첫 번째 뭡니까? 성장 추구. 그렇죠. 다각화는 가장 대표적인 확장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 추구 가능하네요. 2번, 규모의 경제 획득?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나오려면요. 하나의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해야 돼요. 대량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다각화라는 건 어쨌든 관련 다각화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IT 산업에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같이 만든다. 어떻습니까? 비슷한 IT 업종이긴 하나 그 제품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획득은 다각화로는 추진하기가 힘들어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위험 감소. 좀 전에 설명했네요. 다각화에서 특히나 위험 감소는 비관련 다각화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비관련 다각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리스크를 해칭,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당연히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커질 거고요. 시장 지배력 형태는 그렇죠. 기업의 MS 증가로도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27번 들어가 볼게요. 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시장 성장률이 낮은 곳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퀘스천 마크, 여기가 라이징 스타, 여기가 캐시카우, 여기가 독입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여기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될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시장의 성장도죠. 시장 성장률. 다른 말로 이제 매력도라고 됐죠. 여기 위로 갈수록 고, 아래로 갈수록 저.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겠네. 봅시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다. 오케이. 그럼 MS가 높으니까 이쪽이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고 시장 성장률이 낮다. 그럼 떨어지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오케이. 캐시카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128번. BCG 매트릭스에서 바람직한 사업부 이동 방향. 요거 지난번에 했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기 퀘스천 마크에서 라이징 스타, 그 다음에 캐시카우, 그 다음에 독, 요 순서로 갔죠. 요거 찾으면 되겠네. 그쵸?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오케이, 2번이 되겠네요. 자, 129번 한번 보겠습니다. 129번. 기업이 현재 사업 구조를 평가하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를 작성, 분석하는 기법으로 BCG 매트릭스가 있다. 이 기법은 시장 점유율과 그렇죠. 축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 점유율, 그렇죠? 요게 이제 X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성장률이 뭐가 됐어요? Y축이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걸 토대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스타, 문제야, problem child가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요게 바로 기억해 달라고 했죠. 요게 question mark다. 그 다음 캐시카우, 현금 줬어? 개. 와 같이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오케이. 뭐 찾아래요? 틀린 거 찾아래요. 오케이. 맞죠? 자, 1번. 독. 개는 뭡니까? 이익도 별로 발생시키지 못하고 시장 성장률도 낮아서 별다른 투자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 사업은 가능하면 오케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맞네요. 2번. 현금 줘서 캐시카우는요. 기업 자금 확보의 주 원천으로
배당금이나 새로운 투자 자금의 주된 공급원 역할을 하는 거. 오케이. 여기서 캐시가 나와서 사실 이거를 나중에 그렇죠. 퀘스천 마크는 이쪽으로 뿌려주죠. 3번. 문제야. 요거 프로블럼 차일드가 퀘스천 마크라 그랬죠, 제가. 자, 퀘스천 마크.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높으나 시장 성장률이 낮아. 틀렸네요. 시장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요게 높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어때요? 낮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4번 스타.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도 높은 거. 오케이. 나중에 요 스타는 잘 키워서 나중에 캐시카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5번에 물음표. 그렇죠. 문제아랑 물음표랑 동일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네요. 자, 물음표.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낮으나 시장 성장률이 높은 거. 오케이. 정확하게 맞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30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볼게요. 1번. 시장의 매력도는 시장 성장률로 경쟁력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므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수가 너무 단순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축을 사용을 해서 쉽게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시장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축만 가지고 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너무 단순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2번. 자금의 바람직한 이동 경로는 캐시카우에서 스타나 퀘스천 마크다. 그렇죠. 캐시카우에서 첫 번째 일단 퀘스천 마크로 먼저 가고 그래도 돈이 남는 거는 스타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확대 전략은 스타나 퀘스천 마크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여러분 확대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공격적으로 성장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퀘스천 마크는 가능하게 보이면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스타도 계속 성장을 시켜서 나중에 이게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캐시카우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맞네요. 4번 캐시카우에 있는 사업부는 현금을 창출하는 사업부이므로 회수 전략이 아니죠. 회수 전략이 아니라 회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봅시다. 회수 전략. 이거 사실 약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캐시카우에 있는 사업부는 현금을 창출하는 사업부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회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번 꼬았네요. 무슨 말이냐? 사실 캐시카우에 있는 거는 주로 유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맞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은 이거예요. 캐시카우는 굉장히 회사에 돈이 되는 돈줄이기 때문에 그 현 상태를 잘 유지하는 유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간혹 가다 캐시카우가 이제 거의 약간 끝물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계속 캐시카우로 남아있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람직한 사업부 이동에서 캐시카우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캐시카우가 계속 캐시카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산업과 환경이 변하다 보면 이게 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캐시카우의 거의 끝물이라면 그러면 이제 도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죠. 빨리 회수하는 거를 미리 생각해 둘 필요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주로는 유지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만 회수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유지 전략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마치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에 독에 있는 사업부는 회수 전략. 오케이. 회수 전략이나 마지막으로 철수 전략. 그렇죠. 원래 회수 전략은 주로 독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한번 130번까지 풀어봤고요. 131번 한번 들어가 보죠. 131번. 자, 다음은 포토의 본원적 경쟁 전략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본원적 경쟁 전략 뭐였습니까? 자,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본원적 경쟁 전략 바로 원가 우위 전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좁은 시장에 집중하는 집중화 전략. 오케이. 요렇게 세 가지. 오케이. 요거 세 가지. 딱.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1번 포토의 본원적 경쟁 전략은 원가 우위 전략 맞고요. 차별화 전략 맞고요. 집중화 전략이 있다. 오케이, 1번 정확하게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원가 우위 전략은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통해 이윤을 높이는 것으로 원가 우위 효과는 주로 자재 생산활동 분야에 발생한다. 그렇죠. 원가를 낮추어서 이윤을 올리는 거니까 생산 쪽에 관련된 거 맞네요. 3번 차별화 전략이란 다른 기업의 제품에 비해 독특한 기능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차별화 전략의 대표적인 회사가 누굽니까? 그 애플 아닙니까? 애플은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펜 한 자루에 20만 원씩 받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다른 경쟁사가 그걸 모방을 해버리면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삼성이 그 감성을 위협을 그 모방을 못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삼성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고 삼성도 감성을 입힐 수 있다. 그럼 굉장한 힘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삼성의 굉장한 힘은 역으로 생각하면 애플의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될 겁니다. 그다음 4번에 집중화 전략이란 특정 시장, 특정 소비자 집단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전문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험도 높다. 그렇죠. 이거 앞쪽에서 예전에 한번 했네. 전문화될 수 있긴 하나 그 시장이 만약에 다운이 되면 그러면 엄청 그 시장에서 위험이 그렇죠, 높게 되겠죠. 5번 제품 수명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PLC상 초기에는 원가 우위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이거 앞에서 한번 했던 비슷한 문제인데 PLC 초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집중화 전략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전략 수립의 기출 변형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출 변형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략 수립 출제 예상 문제를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기업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